김윤 의원 전화로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네, 김윤 의원 전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입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조금 전에 저 오마이뉴스 네. 시민 기자, 그러니까 동생이 췌장암 말기로 병원에 입원한 네. 보호자인 저희 시민 기자 전화 연결해서 지금 네네. 대학병원 상황이 어떤지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네네네.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병실 텅텅 비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네, 이제 반발하면서 그 병원을 다 이제 사직했고, 네. 이제 병원에서 환자를 수술하고 돌볼 전공의가 빠져나가니까 이제 입원 환자 수가 예년에 비해서 지금 30, 40% 가량 줄어 있는 그렇군요. 상황입니다. 네. 자, 의사가 없어서 병실이 텅텅 비는 현실. 네. 이게 글쎄요. 뭐 의원님께서도 이제 의료 현장에 계시고 보셨겠지만은 네. 대한민국 의료 현장에서 그동안 못 봤던 상황 아닙니까? 예. 우리나라가 이제 의사가 부족해서 그 의사를 늘려야 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긴 한데, 네. 이제 윤석열 정부가 그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너무 음. 일방적으로 이제 밀어붙이기 식의 그 아하. 정책을 취하니까 2,000명. 이 의사들이 과하게 반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2,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결정하는 과정도 이제 너무 사전 논의가 없었고, 음. 또 거기에 반발해서 전공의들이 이제 병원을 떠났는데, 그러면 사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의료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의료 개혁이 음.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전공의들이 돌아오게 하고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제대로 개혁하기 위해서 숫자를 줄이거나 양보하는 걸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음. 예, 숫자만 고집하다가 오히려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 게 아닌가 아. 우려됩니다. 네. 그래요. 숫자만 고집하는 지금 정부의 모습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신데요. 사실은 네네. 당장 이제 추석을 앞두고 응급실 뭐 제대로 갈 수가 있겠느냐 이런 우려가 국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대한응급학회 관계자들과 응급의료 비상사태 간담회까지 열었는데요. 어떤 논의들이 네. 오갔습니까? 지금 이제 응급실에서 그 환자를 보고 있는 전담 전문의들, 또 음. 외상센터에서 외상 환자를 보고 계신 분들이 나오셔서 네. 지금 전공의들이 떠나서 전문의들이 이제 일주일에 두세 번씩 당직 서가면서 환자를 음. 보고 있는데, 네. 너무 이제 지친다, 힘들다. 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환자를 받아도 실제 우리가 배후 진료라고 하는 환자를 수술하고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진료해주고 할 그런 내과, 외과 의사들이 부족해서 환자를 맘 놓고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음. 지금은 이제 어떻게 근근히 버티고 있지만 네.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지금도 예전에는 지연되지 않던 응급 환자 진료들이 지연되면서 네. 온전하게 받을 수 있는 환자들에서 합병증이 생기고 음. 또 죽지 않을 환자들이 지금 죽어가는 상황이 아.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이제 취지 얘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그 의료 현장에 있는 의료진의 판단은 지금 심각하다. 지금 네네. 비상사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는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네. 애초에는 예.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 네, 이렇게 네. 이제 얘기를 했다가 이제 한 발 물러서서 응급실 상황이 심각하니 이제 음.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서 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아하. 얘기를 하면서도 예. 또 응급실 뺑뺑이로 인해서 예전에는 돌아가지 않을 그 환자들이 돌아가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또 부정하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저는 일종의
있는 문제를 그냥 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일종의 정신 승리가 아닌가 싶고요. 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있는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부의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 전체 응급실 409곳 가운데 99%가 24시간 정상 운영되고 있다. 또 네, 27곳에서 병상을 축소하긴 했지만 대부분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네,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네.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응급실이 24시간 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해서 지금 응급 환자를 정상적으로 다 받아서 진료하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음, 예, 그러니까 그 단지 응급실이 문을 열고 있는 게 정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어거지인 것 같습니다. 문을 그리고 열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환자를 그렇죠. 24시간 볼 수 있는 게 볼 수 있는 중요한데 예. 지난 이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이후로 네. 그 119 자료를 보면 처음 방문한 병원에서 진료를 못 받고 네. 다른 병원으로 다시 전원되는 비율, 그러니까 어, 소위 전원율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전원율이 지금 20%가량 높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응급실 뺑뺑이가 20% 그렇죠. 늘었다, 다른 소방에. 데로 가는. 예, 예. 그런데, 엉뚱하게 병상 얘기를 하고 24시간 문을 열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별 음,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좀 억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급대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전에는 이 응급 환자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치할까, 예, 조치를 할까 여기에 생각을 좀 많이 했다면 네. 요즘에는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런 네.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예. 그 받아주는 병원 찾느라고 뭐 수십 군데 전화하고, 아하. 예, 거리를 떠돌고 또 예. 응급실 앞에 막상 갔는데도 안 받아준다고 하니까, 음, 응급실 앞에 구급차를 대놓고 계속 그 받아달라고 사정을 하고 그러다가 환자 상태가 악화돼서 사망하기도 하고 네. 이런 일들이 그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 응급실 문을 열어둔다고 하더라도 지금 네, 응급실에서 진료를 하는 의사들 또 이제 네, 응급의학과 전문의도 마찬가지고 의사들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곳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게 뭐 통계로도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보건복지부에서 자료를 받아서 봤더니 네. 그 권역응급의료센터, 그러니까 소위 어, 이제 대학병원급 응급의료센터 중환자를 진료하는 곳, 10곳 가운데 네. 7곳은 환자를 보통 전문의 한 명이 보는 상황으로 어, 밝혀졌습니다. 예, 그래서 병원당 전담 전문의 수가 12명이 안 되면 네. 이게 24시간 교대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음, 그 한 명이 진료하는 그 상황들이 벌어지는 뭐 야간에 한 명 환자를 전문의 혼자. 환자 혼자 보거나 이런 허,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게 이제 혼자 보는 것도 문제지만 음, 혼자 보다 보면 이 계속 그 너무 체력적으로 과중하게 많은 환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오래 버틸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기고 그렇겠죠. 또 응급 환자가 한 명 왔는데 다른 응급 환자가 오게 되면 이 동시에 두 명을 볼 수가 허,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환자도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상태가 나빠지거나 예. 사망하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긴급하게 그 응급실에 전담 전문의 또 응급 음, 환자를 뒤에서 최종 치료할 내과, 외과 의사, 소아과 의사를 늘리지 않으면 음, 이게 대한민국의 그 응급의료 체계가 네. 점차 그 붕괴해가는 과정들을 밟을 거고 그 가운데 그 일 잘 손에 잡히지는 않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하는 일이 아, 점점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재명 대표가 그런 부분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자가 증가했다라는 얘기도 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의료진 사기 저하와 국민 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 이렇게 또 비판하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있는 문제를 그냥 눈을 돌리고 없다고 한다고 아, 해서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현재의 그 엄중한 상황을 음, 정확하게 직시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그 노력과 논의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문제 없어요라고 부정하면 대책이 안 만들어지고 음, 결국은 문제가 더 악화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대통령께서 이 현재 엄중한 상황을 부인하지 말고 음. 정확하게 인식하고 대책을 내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그래요. 뭐 대책을 내달라라고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윤 대통령 인식을 보면 응급실 네. 인력난이 의료개혁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의정 갈등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랬다. 뭐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원래도 응급실에 인력이 부족해서 이제 음, 이번 의료 대란 전에도 응급실 뺑뺑이가 있기는 했죠. 네, 예, 그런데 그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공의마저 이제 응급실을 비우고 떠나니까 네, 그 인력 부족 문제가 예전에 비해서 훨씬 심각한 상황이 된 거죠. 예, 음,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19 자료를 보면 네, 응급실 뺑뺑이가 지금 20% 이상 늘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음, 이것도 지금 약간 추계된 그래요. 결과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그 이상 응급실 뺑뺑이가 늘어나고 있는 건데 옛날에 응급실 뺑뺑이가 있었다고 해서 지금 뭐 1.2배 이상 뺑뺑이가 늘었는데 네, 그게 의대 증원과 전공의의 사직과 그로 음, 인한 그 응급실의 공백 문제가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것도 굉장히 이상한 주장인 것 같습니다. 이상한 주장이다. 그래요. 근데 지금 어제 정부의 이 대책이랄까 이걸 보니까 전국 지자체의 이제 재난관리 기금을 적극 활용하고 또 네, 응급실에 군의관과 공보위를 파견하는 그러니까 네. 응급실 운영 정상에 나서겠다. 그러니까 추석 연휴 때 별 문제 없으니 걱정하지 말아달라 이런 정부의 입장 대책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네네. 평가하십니까? 뭐, 당장의 그 초단기 대책으로는 음,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이제 문제는 그러면 그 230여 명 되는 군의관 네, 네, 네. 공보위가 원래 놀고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공중보건의가 있던 시골에 있는 우리 노인들은 어떡하며 음, 그 군의관의 진료를 받던 우리의 젊은 그 청년들은 어떻게 이제 진료를 받을지 예,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장 추석 연휴에 그 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런 그 군의관 그래요. 공보위를 예. 데려다 쓰는 거를 뭐 몇 달씩 데려다 쓰면은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다른데. 그러니까 그러면 응급실의 전문의를 늘리도록 하는 병원이 응급실에서 일할 전문의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게 만드는 정부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예. 음, 이게 응급실 전담 전문의의 법적 기준을 올리고 네. 그에 상응하는 보상 체계를 만들고 음, 그것을 뭐 지금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 수련병원을 지정하는 그 지정과 연계해서 병원이 응급 환자 진료를 최우선적으로 하도록 만드는 게 저는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의료 공백 사태가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는 아무도 뭐 상상을 못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근데 대부분의 예,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죠. 예. 그러니까요. 근데 뭐 이주호 사회부총리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 가가지고 네,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 뭐 기다려 달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네. 이 말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의원님? 일단은 뭐 의사를 적으로 놓고 그 음, 이 정부가 정책을 한다는 게 적절한 방식이 아닐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런 그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이 그런 태도를 보이면 저는 돌아오겠다고 마음을 먹은 전공의도 안 돌아올 것 음, 같습니다. 예. 아, 이게 끝까지 싸워보자 이런 얘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게요.
지금은 뭐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생각, 정부의 생각, 의사들의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설사 음, 앞으로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를 어떻게 복원하고 그 부족한 의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했던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까에 대해서 음, 힘을 합치자고 호소를 해야지 음, 의사와 싸워서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네.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점점 더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게 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작이 사실은 2천 명이란 숫자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이제 과학적으로 평가해 봤을 때 2천 명. 그러니까 의사가 네. 부족하기 때문에 뭐 몇 명 필요한지 계산해 봤더니 뭐 2천 네. 명이 딱 맞다. 뭐 이런 취재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건 뭐 사실 논란이 된 게 뭐 오래됐으니까 의원님도 이 네. 사안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 2천 명을 과학적인 그 근거를 가지고 도출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건 과학적 근거라기보다는 그냥 단순 산수를 하신 거죠. 아, 그러니까 산수했다. 2035년까지 우리나라의 부족한 의사 수가 어 15,000명이야. 네. 그런데 한 10,000명쯤은 늘려야 돼. 음. 그거를 5로 나누면 1년에 2,000명이야. 이렇게 예.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그 부족한 의사 수가 2,000명씩 된다고 하는 거는 맞지만 의대 증원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처럼 그 당사자인 의사들이 반발해서 생기는 부작용, 음. 국민들 입장에서 의사들이 반발해서 병원을 전공의들이 떠나서 생기는 입는 피해, 음.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의사들이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네. 의사들과 충분한 논의를 투명하게 거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적절한 증원 규모를 도출하는 게 그게 음. 과학인 거죠. 예. 아. 예, 그게 객관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네. 어, 그 대통령의 산수가 과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정책 그 국정을 이끄는 대통령으로서 정책 과정이라고 하는 거를 저는 음. 좀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풀릴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사태가 네, 2조 이 부총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6개월만 정말 기다리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지 네. 아니면은 더 큰 파국으로 갈 수 있는지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정부가 지금처럼 뭐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 이런 그 입장을 고수하면 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오겠다고 마음먹은 전공의도 안 돌아올 거다. 예. 그러면 내년 3월이 돼도 사태는 개선되지 않거나 더 악화될 수도 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남은 이제 내년 3월까지 남은 뭐 6개월의 기간 동안 네. 어떻게 그 이 의사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더 확대해 가고 네. 정부가 의료 체계를 어떻게 개혁할지를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음. 그게 모두에게 더 좋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그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내년 3월에 사태가 해결이 되지. 음. 지금과 같은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의료 개혁, 의대 증원을 계속하면 네. 내년 3월에도 사태가 저는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도 음. 상당히 높다고 아유. 생각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근데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했던 말을 이제 복기를 해 보면 기자의 질문에 의료 현장 이제 가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네, 기자한테 한 얘기지만 사실은 국민들이 보고 있었으니까 국민들한테 이제 의료 현장 가보면 별 문제 없는 게 뭐 이게 잘 대응하고 있는 게 원활하게 되고 있는 게 보이는데 왜 네, 안 가보느냐, 안 가보고 왜 반대하는 사람들 주장을 그대로 얘기하느냐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네. 음. 저는 그건 그 제2의 대파 가격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네. 잘 돌아가는 곳만 아마 가서 보신 게 아닌가. 음. 지금 그 저희가 그
현재 대학병원 응급센터에 네. 근무하는 응급실 전문의 수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전체 병원의 3분의 2가 지금 응급실 전담 전문의 한 명이 근무하는 곳이거든요. 환자를 예. 진료하는 상시.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상황을 보지 않고 음. 그 3분의 1에 해당하는 문제 없는 곳에 가서 보시고 문제 없다고 판단을 하시는 게 아닌가. 어, 아. 누가 대통령을 잘못된 곳으로 데리고 가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실제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번 의료 대란 이 사태에 대해서의 했던 발언, 뭐 다른 여러 가지 발언 이걸 좀 다 이제 묶어가지고 윤석열 네, 대통령만 좀 다른 세상에 뭐 다른 네, 세계에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가 회자가 될 정도로 국민들이 많이 고통받고 있고 분노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아,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개원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또 불참해가지고 이것도 많은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데 네, 의원님도 이제 초선 의원으로서 개원식 많이 좀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대통령이 없는 개원식 참 여러 가지 좀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네. 그러니까 아, 뭐 국민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어, 지금 의료 대안을 포함한 산적한 네, 과제들을 해결하려면 정부와 국회가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국회 협력을 구하고 그 국회를 설득해야 될 대통령이 음, 개원식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아,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국정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는 의지가 아예 없는 거 아니냐. 음, 음, 일방적으로 그 정부의 힘만 가지고 네,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거 아니냐. 음, 그러면 결국 그 가운데 그 피해를 보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지 않을까. 네, 예, 예, 라는 그래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문제를 포함해서 전국 이 국정 현안 자체에 있어서 정말 돌파구가 안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전혀 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비판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네, 의원님 이제 복지위시니까 네, 여당 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좀 네, 또 뭐 여러 뭐 친분이 있는 여당 의원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의료 이 사태에 대해서는 의정 갈등에 대해서는 여야 뭐 이걸 떠나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당 쪽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요즘에? 그 한동훈 대표도 현재 의료 대란이 굉장히 심각한 네. 상황이다라고 이제 여러 차례 발언을 하셨고, 음. 그 여당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도 저는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아. 실제로 이제 대화를 나눠보면 그렇게 예예.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제 그 정부가 그 자기 입장만 고집하고 음. 국회를 통해서 문제를 풀겠다는 생각이 없으니까 아. 이 여당도 현재가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선뜻 나서서 음. 어떤 정책을 제안하거나 또는 법을 제안하거나 또 현재 상황을 풀기 위한 어떤 제안들을 하는데 주저주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아. 이제 지금처럼 상황이 계속되면 네. 이게 뭐 그 점점 더 상황이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음. 여당도 그 대통령 눈치만 볼 게 아니라 네. 그 야당과 협력해서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좀 같이 힘을 모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래요. 아. 좀 여야가 따로 없는 사실 이게 제일 또 중요한 민생 현안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 민생 아. 현안이죠, 지금. 네. 참 이 여당이 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모습이 적극적인 모습이 안 보여서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안타까움도 분노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의원님 이 상임위에서도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당에서도 이 의료 대란 대책 특위의 활동도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이 당 특위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좀 저희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게 뭐, 그, 당의 이제 특위의 위원장이신 박주민 의원과 네. 뭐 여러 그 의원님들과 함께 이제 상의를 해 나가면서 결정을 해 나가야 되는데요. 음, 일단은 초기라 이제 그 현장의 목소리를 주로 듣는 일을 했고, 네.
내일은 이제 모여서 그러면 우리 특위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 뭐 구체적인 그 현실을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사례들을 발굴하는 것, 음. 또 그것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것, 뭐 이런 그 역할들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의료 대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뭐 제1야당 그리고 원내 일당인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고요. 네네. 또 의원님도 이제 전문가로서 이 의견도 많이 내시고 네네. 목소리를 또 많이 내실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의료 대란 문제 이거 좀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이거 좀 듣고 싶네요, 의원님.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의대 증원은 우리나라 의사가 부족하니까 이제 했어야 될 일인데 그 의대 증원의 과정이 지금 음. 너무 폭력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요. 네. 앞으로의 의료 개혁의 과정을 투명하고 음. 여러 이해 당사자가 모두 참여해서 네. 이게 그 일종의 사회적 합의에 근거해서 음. 의료 개혁을 추진하는 우리가 큰 로드맵과 공론화의 체계를 만들어야 더 이상의 어떤 그 갈등의 네. 악화 없이 음.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 총선 초기부터 국회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음.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해서 네. 이 의료 개혁을 10년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하자 이렇게 음. 제안을 드린 바 있는데요. 저는 그 제안이 여전히 그 유효한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게 밀어붙이식으로 하면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의원님, 저희가 이제 전화로 연결했는데 직접 네네. 나와서 좀 말씀드려서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또 네네. 개인적인 아쉬움도 예, 있습니다, 예. 의원님. 다음에 네네. 저희가 한 번 더 모셔가지고요. 네. 뭐 특위 진행 상황이나 네네. 아니면은 지금 의료 대란 사태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불러주시면 꼭 나가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